하쌤입니다. 건보자소서 2번 항목입니다. 앞으로 발생할 문제 상황 예측하고 미리 대비했던 경험을 들려달랍니다. 당시 상황 간단하게 기술하고 기술의 뜻 있는 그대로 적으라는 얘기죠. 발생할 문제 상황을 예측한 이유, 왜냐하면 때문이다. 그래서 생각이 들어가야 합니다. 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해 달랍니다. 서술의 뜻에는 시간 순서 그리고 원인 결과 이와 같은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논리적인 관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예측이란 단어에 필이 꽂힐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측으로 끌고 가면 역시 큰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소서 항목에는 문제의식 차원에서 접근해 달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의식은 문제점, 원인을 말합니다.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이 있는 사람이냐, 생각이 없는 사람이냐 이렇게 되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2번 항목은 아주 기분 나쁜 질문입니다. 설마 너 생각 없이 일하는 사람이니 하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실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동료 중에 죽으라 공부는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른 학생이 있죠. 지금 직장 다니면 죽으라 일은 하는데 성과는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뜻합니다. 아주 기분 나쁜 질문인데 문제 해결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알아차리기 힘든 문제, 이것을 누가 먼저 보느냐 이겁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겠구나. 문제 발생 가능성을 깨닫고 이게 바로 예측하고의 뜻이죠. 그 문제점을 원인을 찾아서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게 바로 해결 방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평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 설마 생각 없이 일하는 사람은 아니겠지 하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기분 나쁜 질문이죠. 어쨌든 문제의식이라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게 바로 지금 현재 건보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네. 아직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 문제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미리 대비해서 그 문제 발생을 막았던 경험을 들려달라는 거죠. 두 번째로 개선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내가 이와 같은 프로세스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개선하면서 성과를 더 크게 낸 적이 있니? 마지막으로 왜 그럴까? 이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가치를 발견하는 건데 여러분에게 이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두 개, 이것이 문제되지 않을까? 그리고 개선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건보 2번 자소서 항목은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왜 중요한지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앞에서도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술하라고 그러죠. 정보를 찾아. 이 상황에서 정보를 찾아내는 겁니다. 나에게 의미가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거죠.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껴 있다면 비가 오겠다는 생각, 이와 같은 생각까지 연결했으면 문제를 해결한다. 즉 우산을 챙겨야죠. 이와 같은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성과가 도출되죠. 그래서 이것은 취업 기술이 아니라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이다.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실제 취업하고 난 후에 카톡이 오기도 합니다. 잘 적응하고 있니? 그러면 죽겠답니다. 일머리가 부족하다는 걸 느낀답니다. 지금 우리는 일머리에 대한 이해를 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획 그 자체입니다.
자, 근보자소서 2번 항목과 NCS 문제로 관계를 따져보겠습니다. 근보자소서가 발생할 문제 예측하고 미리 대비했던 경험을 들려달라 그러죠. NCS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팀장으로 승진했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죠. 그러면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이게 바로 예측할 수 있는 그 뜻이죠. 팀 내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리 대비했다. 정확하게 연결되죠. 그래서 이 자소서 작성 항목은 근보에 대한 이야기, 세상에 대한 얘기 아니라 너 자신, 여러분 자신에 대한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 시간에 내가 하늘비 우산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으면 비가 오겠죠. 그러면 나는 우산을 챙겨야 합니다. 세상 일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신문기사를 보겠습니다. 선견, 선결, 선행이란 표현을 쓰고 있군요. 남보다 먼저 보고 남보다 먼저 결정해서 남보다 먼저 행동하면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근보자소서 2번 항목이 선견, 선결, 선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보자소서 2번 항목 제목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면 거의 합격합니다. 2014년이었습니다. 학생들 이 제목 그대로 사용해서 이 제목에 맞는 내용을 구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거의 합격했습니다. 회사는 탐색형 인물을 원합니다. 자, 앞에서 봤던 선견, 선결, 선행이 바로 탐색형을 뜻합니다. 문제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발생형은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탐색형은 아직까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 같은 문제의식 차원에서 접근해서 문제 발생을 사전에 막는 그 같은 문제 해결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여러분에게 탐색형 인물을 원합니다. 자, LG경제연구원이 항상 더 높은 수준을 갈구하는 탐색형 문제의식의 바탕을 둔 목표 설정이 문제인식 단계에서 우선 습관화되어야 한다라고 잔소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보자소서 2번 항목이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실제 NCS 문제를 보겠습니다. 답은 3번인데, 아이가 길을 가다 먼 산을 보는 경향이 있다면, 즉 아직은 자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먼 산을 보는 이와 같은 경향이 있으면 앞으로 언젠가는 자빠지겠죠. 그래서 집중력을 키우는 이와 같은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설정형이 아니라 탐색형으로 봐야 합니다. 자, B번 문제는 좀 어렵기도 합니다. 산업재해의 근본 원인을 묻고 있습니다. 가에서 가장 많이 횟수를 차지하는 게 작업준비 불충분입니다. 나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정밀화학공장 물탱크 붕괴 사건에 이어서 잔소리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지킨 것은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누수 검사를 할 때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하는 게 기본이다. 왜 그거 안 지켰니? 하고 질책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은 검사 업무 혹시나 물탱크가 터질 수 있으므로 주변에 사람들 대피시키고 하는 게 기본이죠. 문제 발생 예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인명피해 사고를 막기 위해서 사람들을 멀리 대피시키고 일을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았니 하고 질책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발생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이와 같은 문제 발생 가능성 차원에서 대비하는 데 따르는 비용, 어느 것이 더 적게 들까요? 당연히 이게 적게 들죠. 그래서 회사는 자꾸만 탐색형 인물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도 결국은 의사소통입니다. 제 아무리 역량이 훌륭해도 주변 사람들과 조직인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돈키호테처럼 움직이면 만들어지는 성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쓴이도 정작 회사 내부에서 문제점에 대한 소통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근보가 2017년 하반기 때 사람들을 설득하여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던 경험이 있니 하고 묻는 겁니다. 결국은 의사소통이라는 거죠.
자, 2번 항목은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원인을 꼭 짚어야 합니다. 원인은 다른 말로 문제점이라고도 하죠. 그 원인을 짚어야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자, 지난 상반기 한국전력 자소서 작성 항목입니다. 문제, 원인, 개선 방안을 묻고 있죠. 이번 자소서 2번과 같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문제다라는 문제인식 그리고 그에 따른 원인, 그 원인에 따른 해결책, 그 해결책을 적용하는 이와 같은 실행 계획에 대한 언급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은 프로세스 관점이 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what을 거치지 않고 how로 가는 내용은 전체 글의 내용을 헝클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꼭 해야 됩니다. 합격자 자소서를 보겠습니다. 자, 이 학생이 쓴 제목을 보십시오. 갈등을 사전에 예방코자 노력하는 인재랍니다. 건보 자소서가 요구하는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래서 이것만 던져도 사실은 거의 통과합니다. 자, 내용에서 원인 나오죠. 그리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에 따라서 해결책을 제공했답니다. 이렇게만 써도 되게 통과합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잡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합격자 자소서입니다. 제목에서 Transform Needs to Output 이렇게 던져놓고 첫 문단에 자신이 이룬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이것이 문제야 하고 던져놓고는 그 원인을 짚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책으로 축구를 잘하는 남학생 중심, 그보다 축구를 좋아하는 남녀 모두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축구를 잘하는 남학생 중심 이것은 트레이드오프 사고입니다. 밑에 있는 축구를 좋아하는 남녀 모두 이것은 통합적 사고죠. 정확하게 트레이드오프와 어포지ብል 마인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how에 대한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 낸 것에 대해서 밝히고 있죠. 자, 이번에는 색다른 제목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 인재다. 자, 이와 같은 배경을 밝히고 있고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 하고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해결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해도 충분히 통과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 그 자체는 접는 게 좋습니다. SKT 하승민 사장이 2013년도에 대학생들에게 들려준 얘기입니다. 모든 결정은 자기 스스로 자발적이라는 뜻이죠. 주도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해야 후회가 없다며 현실과 부닥치며 계속 목표를 점검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자, 점검 실천, 이것은 PDCA 사이클이죠.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천하고 그리고 점검하고 또 그 점검에 따라 다시 수행하고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목표란 단어가 나오는데 자, 이 네 명의 대화에서 길동이 문제 자체가 없다 그러면 목표가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항상 목표를 수정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삼식이 스스로라는 단어 자발적이죠. 좋은 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윤팔이 자, 성과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답니다. 좋은 쪽입니다. 용팔이 비전을 새롭게 만드는 중이랍니다. 역시 좋은 쪽이죠. LG경제연구원이 다시 잔소리합니다. 진정한 혁신을 위해서는 이미 보이는 문제 확인이 아닌 보이지 않는 문제를 찾아내어 해결하려는 문제의식을 갖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내용이 바로 건보자소서 2번 항목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여러분에게 탐색형 인물을 원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자소서 사례인데 목표 그리고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경우입니다. 자, 나의 강점을 또박또박 소통이라고 밝히고 있군요. 자,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 방법을 취했느냐 이거죠. 키워드 또박 소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좋은 성과를 냈다는 얘기죠.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 경력자라면 어떤 제도가 바뀌면 그에 따른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성과를 냈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 발생 원인을 찾아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전체 내용을 밝히고 있죠. 그 해답을 찾아서는 실제 수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원인이 두말 없이 돌아갔답니다. 그래서 이해, 공감, 행동, 그리고 이해, 파악, 해결이란 이와 같은 관점의 전체 내용을 구성하면 100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3초 안에 쓰레기통으로 가는 자소서 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회장님 훈시영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 자소서를 두고 애척이라는 이 단어에 필히 꽂혀서는 건보 재정을 다루고 건보 조직을 다루고 국민 건강을 다룬다면 거의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여러분의 얘기를 들려달라는 것이지 건보 얘기를 들려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라, 이거 해야 한다, 이런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구성하면 글 안 읽습니다. 회장님 훈시 맨날 귀에 떠게 듣고 있는데 피곤한데 신입사원으로 들어오겠다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하면 보기 좋지는 않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더라도 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소서는 어쨌든 면접 대비입니다. 자, 건보가 면접 때 이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정보를 받았을 때 누구에게 묻거나 자료를 찾지 않고 올바른 정보인지 어떻게 확인하겠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읽고서 이에 따른 문제, 답을 정하고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 질문과 연결해 보십시오. 어차피 면접 때 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